오늘은 시장 전망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어떻게 XRP를 운용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XRP를 그냥 거래소에 두고 있지 않고 스테이킹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굳이 스테이킹을 하나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스테이킹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XRP를 장기 보유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바로 그 질문 때문에 저는 여러 스테이킹 구조를 하나씩 비교하기 시작해 봤는데 직접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구조가 전부 다르더라고요. 보상만 높게 보이는 것도 있었고 운영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곳도 있었고 왜 이런 보상이 가능한지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설명이 부족한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보상률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본 것이 있었습니다. 내 자산을 몇 년 동안 맡겨도 괜찮은 구조인가 이 기준으로 하나씩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니어 스테이킹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니어를 선택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서비스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선택지로 보게 된 플랫폼이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이유는 기존에 알고 있던 스테이킹과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어 측 안내를 보면 여러 블록체인 재단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트론, 테더 이렇게 여러 자산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운영 구조와 보상 방식 그리고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인지까지 여러 기준을 놓고 비교해봤죠. 그 결과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일부를 니어 스테이킹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느낀 건 보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였고 예전에는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렸습니다. 시장이 횡보하면 저도 함께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다리는 시간도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져갈 자산이라면 그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보다 활용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XRP를 앞으로 몇 년 동안 보유할 생각이라면 왜 아직도 그냥 거래소에만 두고 계신가요? 물론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스테이킹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보유하는 시간까지 함께 활용하는 전략도 한 번쯤은 충분히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앞으로는 누가 더 좋은 코인을 샀느냐보다 같은 코인을 어떻게 운용했느냐가 더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장기 보유 자산은 스테이킹이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 보기란에는 제가 직접 비교하면서 참고했던 내용과 니어 스테이킹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비교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방식인지 직접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